그다음에 현장 수요 발표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코너인데요. 신형 SLP에서 김덕원 상무님이 나와 주시겠습니다. 사실 신형 SLP는 약간 스타트업 또 기술을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롭테크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쨌건 전체적으로 자산 관리, 임대 관리, 통합 주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일부 영역의 특화 분야에 좀 여러 가지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예, 상무님 나와 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형 SLP 김덕원 상무입니다.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SL 플랫폼에서 신형 SLP로 바뀌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 낯익은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저희 SL 플랫폼 신형 SLP로 바뀌었지만 아마 서비스나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작년도 매출 한 910억 했고 그 외에 이제 프롭테크나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이 프롭테크에 관련된 협업 방안을 주제를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 주거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지금 프롭테크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거 서비스라는 그 개념이 입주민 편의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주거 공간의 상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 운영 수익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로 변화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장 변화 요인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가 또 트렌드가 되고 있다든가 1인 가구나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생활지원 서비스가 증대한다든지 또 커뮤니티 운영이 다양화되면 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운영이 고도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이런 서비스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가치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상품성 강화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이렇게 나가서 시공사나 시행사 찾아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상품성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되니까 이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요즘은 주거 서비스를 많이 찾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입주민 만족도라든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산 가치도 많이 제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을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빌딩 안에는 이런 시설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라든지 서비스가 자동화돼 있다. 또는 단순한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구나.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거 서비스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주거 서비스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의 서비스화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뉴욕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의 초대를 좀 받아서 갔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정말 고층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딱 내리니까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고 또 데스크가 있어서 외국의 예쁜 여자분이 안내를 해줘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호텔에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벌써 호텔식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에부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주거 서비스를 뭐 호텔식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저희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의 서비스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화되고 있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면 대여금고도 들어가고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에 하이엔드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수장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풀이라든가 파티룸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지에 그런 그 전문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전문화된 운영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희 그 신형 SLP 같은 전문 운영사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약이나 결제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프롭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앱 기반으로 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트렌드고요. 또 운영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저희 쪽에 앱을 사용하시면 몇 동 몇 호가 몇 시에 얼마를 썼고 어떤 내역을 썼는지 저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우스개 이제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때 한 40만 원 나온 거예요. 서비스만 한 4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카페에 가서 드립다 아이스크림을 결제를 해갖고 먹은 거예요. 예,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강좌를 제일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저희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강좌 횟수를 늘리고 아닌 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특화 서비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특화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요즘 주거 서비스 트렌드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 건강 헬스 뭐 이렇게 나누는데 생활 편의스는 아시다시피 뭐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우스키핑을 한다든가 세탁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아니 아파트 하우스키핑을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하우스키퍼를 우리가 아파트에 넣으면 관리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주 인력을 안에다 넣지 않고 밖에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앱에다가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 2개를 하는데 3만 원인데 이번 주에 신청하시면 2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신청하고 결제하시면 저희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임대 아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력 방안은 이런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청소를 저희 신형 SLP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 협력사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코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제가 사실은 한 15년 전에 헬스케어 회사에 근무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24시간 건강 콜센터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접목을 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현대가 도입하시고 GS가 도입하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신형 SLP가 다 리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 진료도 저희 앱에서 의사하고 하시고요. 약 처방도 앱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약 꼭 찍으면 가서 약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24시간 동안 우리 간호사가 건강 상담해드리고 병원 예약해드리고 명의도 연계해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티 운영도 옛날에는 피트니스 골프장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프라이빗 퓨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대여금고도 있고 막 이런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는 또 이런 서비스들도 좀 생기고 있고 교육문화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어너더버머 대구의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와인하고 위스키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이제 특화된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특화 서비스는 뭐 펫케어 사람이 가서 강아지 목욕 산책 시켜드리고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긴 없지만 비서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비서 서비스가 뭐냐? 아파트 입주민이 전화하시면 나 몇 동 몇 호인데 미국 갈 건데 비행기표 예약해주고 호텔 예약해주고 그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돈은 누가 내냐? 저희는 다 시행사한테 받습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내지 않죠. 그래서 시행사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용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작년에 제가 여기서 노인복지주택 거의 1시간을 트렌드쇼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노인복지주택이 이제 요즘 또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건물 관리도 해야죠. 임대 관리해야죠. 커뮤니티 운영해야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종합이죠. 서비스로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 같은 서비스 회사가 제공을 하는데 그럼 프롭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시행사, 시공사, 조합 다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아주 좋은 프롭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한 아이템으로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이걸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코옥을 해서 패키지를 해가지고 게더링을 해서 영업을 해야만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 시공사들 찾아가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프롭테크 솔루션이 있는데 사용해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옥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더링을 해서 협력을 해야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접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주거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서비스들이 저희는 다 협력사들하고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만 저희 인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코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해서 같이 코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연계 가능한 프로테크 기술들은 너무 많죠. 뭐 다 좋은 기술들을 갖고 계신 거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도 하고 IoT도 있고 그다음에 출입 보안도 하고 비대면 진료나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건축과 관련된 설계 자동화도 있고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순 기술만 가지고는 경쟁력 확보하거나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뭐 패키징 한다거나 주거 서비스하고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건축은 건축대로 좀 묶어서 또는 뭐 우리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묶어서 이렇게 좀 뭔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 방식이 처음부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기획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고 표준화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표준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IoT잖아요. IoT가 삼성하고 LG하고 한 15년 전부터 저기 우리 산업 그 어디야 협회에서 표준화를 했는데도 결코 같이 표준화가 안 됐어요. 표준화는 됐지만 같이 통합으로 안 합니다. 그죠? IoT LG는 LG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따로 가잖아요. 근데 서비스도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입주민들은 주거 서비스 앱 따로 쓰고 IoT 앱 따로 쓰고 주차 앱 따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거의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패킹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 자동화라든가 표준화를 우리 나름대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서비스 품질도 좀 올라갈 거고 또 운영도 좀 효율화가 이루어질 거고 부가 수익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단순한 하나의 아이템만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좀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임대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저희 앱에서 입주민들이 상가, 특히 상가분들 왜 그 임차료가 비싸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현찰로 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임대료 내는 거를 카드 결제를 좀 해서 그 돈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잖아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니까 뭐 연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안 들어온다든가 왜냐면 카드사가 돈을 주니까 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런칭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관련된 것도 비대면 진료, 의료법 때문에 저희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협력사의 솔루션을 저희 앱에다 박았어요. 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앱에서 비대면 진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처방도 비대면 진료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옥이 돼야만 프롭테크가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왜? 비대면 진료 하나 갖고 가서 시행사나 시공사 가서 자, 우리 이렇게 그 비대면 진료 할 건데 이거 좀 어떻게 솔루션을 좀 넣어주시죠. 그거 하나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저희는 24시간 상담도 해주고 비대면도 있고 심지어는 간호사도 헬스케어 라운지에 이제 커뮤니티에 내보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코리빙도 뭐 AI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코옥을 해가지고 지점별로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데이터화하고 또 이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운영 플랫폼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요 근래 이제 분양했던 대기업에 이 관련된 그 홈페이지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그때 20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20억.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20억 들였습니다. 그 안에 임대 관리, 시설 관리 약관, 서비스 관련된 거, 커뮤니티 관련된 거 이거 20억 들여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20억을 만드시죠? 그냥 세대당 한 1,500원 정도씩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렌탈을 해드릴게요. 그걸 쓰세요. 그러면 20억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렌탈해서 기능도 20억짜리보다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프롭테크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뒤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
창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협업하실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 한번 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나누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